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뮬러의 미친남자 포미남입니다. 어제부로 2024 시즌 네덜란드에서 펼쳐지는 레이스 위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번 그랑프리는 어땠는지, 또 드라이버들은 경기가 끝나고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번 프랙티스는 시뮬레이션이나 차량 셋업에 있어 팀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프랙티스 동안 강하게 부는 비바람 때문에 드라이버들은 주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드라이버들의 잦은 트랙 이탈과 FP2에서의 니코 훌켄버그가 스피남에 나온 레드 플래그로 인한 시간 소요, FP3에서는 로건 사전트의 대형 사고로 인한 레드 플래그 상황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팀들이 차량의 적절한 셋업 값을 찾지 못한 채 퀄리파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랙티스 세션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연습 세션의 지표를 봤을 때 퀄리파잉에서 레드불, 맥라렌, 메르세데스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 중에서도 레드불과 맥라렌의 대결이 흥미진진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랙티스에서 굴러온 스노우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차량의 셋업을 제대로 잡지 못한 드라이버들의 차량은 이쪽 저쪽으로 미끄러졌고, 특히 10번 코너를 빠져나올 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차체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각 드라이버들은 스핀을 피하기 위해 스티어링 휠 보정을 하기 바빴습니다. Q1에서는 연습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던 킥 자우버디오가 탈락, 뒤이어 알핀의 오콘과 비자케 셰발비의 리카도가 탈락하게 되었고, FP3에서 차량의 손상이 매우 심했던 사전트는 결국 퀄리파잉에는 참여하지 못하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Q2에서는 Q3에는 무난하게 진출할 것으로 생각되던 해밀턴이 섹터 1과 섹터 3에서 기록을 경신시키지 못하며 12위로 탈락, 페라리의 사인츠도 마지막 기록 측정이기 위해서 10위에 기록을 올려놨으나 11위로 밀려나며 Q3로의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Q3에서는 대량의 업데이트를 가져온 맥라렌의 노리스가 완벽한 주행을 보여주며 섹터 2 부근을 제외한 모든 섹터에서 베르스타펜을 제치고 폴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홈 그랑프리에서 아쉽게 4연속 폴을 차지하는 데에는 실패하며 2위로 퀄리파잉을 마무리했고, 맥라렌 말고도 업데이트를 가져온 윌리엄스의 알본이 Q3까지 진출해 가슬리와 스트롤을 제치고 8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퀄리파잉이 마무리되나 했으나, 퀄리파잉이 끝난 후 해밀턴이 Q1에서 페레즈를 임피딩한 행위로 3그리드 페널티를 받았고, 하위권 팀임에도 불구하고 8그리드를 차지하며 포인트권을 노렸던 알본이 차량 검사에서 플로어 부분 규정 위반이 발견되며 실격 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레이스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드라이버는 당연하게도 노리스였습니다. 초반에 노리스가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지 못하며 베르스타펜에게 레이스 선두를 내주긴 했으나 집중력을 잃지 않고 타이어를 관리하며 베르스타펜의 뒤를 쫓더니 다시 선두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노리스의 뛰어난 타이어 관리로 2위로 뒤처진 베르스타펜이 노리스를 따라가려다 오히려 베르스타펜의 타이어 수명이 다해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도 나왔으며, 결국에는 베르스타펜이 먼저 타이어를 교체하게 되었죠. 이후 베르스타펜의 언더컷을 막기 위해 바로 다음 랩에 타이어를 교체했고, 그 뒤로 1위를 유지하며 베르스타펜과의 격차를 벌려나갔습니다. 레이스 막바지에는 약 40랩을 소화한 하드 타이어였지만 패스티스트 랩을 달성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내가 얼마나 타이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죠. 맥라렌의 팀 프린시플인 안드레아 스텔라는 인터뷰에서 이전에 우리가 어려워했던 잔드보르트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라고 말하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피아스트리도 F1 2년 차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며 레이스를 진행했으나, 르클레르가 매우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며 피아스트리를 뒤에 가둬놓는 바람에 아쉽게 포디엄에 오르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퀄리파잉에서의 모습 때문에 레이스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던 페라리. 그러나 페라리의 두 드라이버 르클레르와 사인츠 모두 지난 시즌과는 비교도 안 될 타이어 관리를 보여주며 네덜란드 그랑프리에서 원스탑으로 레이스를 마무리 지었고, 사인츠는 10위에서 5위로 5계단 상승, 르클레르는 6위에서 3위로 포디엄에 들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사인츠는 이런 트랙에서 레드불과 메르세데스를 추월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오늘 우리의 페이스가 정말 좋았다. 이번 시즌 우리의 차량은 퀄리파잉보다는 레이스에 더 적합한 것 같다고 말하며 5계단이나 상승한 것에 대한 놀란 모습을 보여주었고, 르클레르는 원래는 3위라는 자리에 만족하지 않으나 이번 그랑프리 동안 우리 팀은 매우 어려운 주말을 보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라고 말하며 포디엄에 든 것에 대해 기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레드불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홈에서 우승을 하지 못한 베르스타펜이 아쉽긴 하지만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아 주행 중 애를 먹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2위를 하며 홈팬들에게 화답했으며, 재계약 후 부진에 빠져있던 페레즈가 마이애미 그랑프리에서 기록한 4위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인 6위를 하며 컨스트럭터 포인트를 올리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인터뷰에서 페레즈는 우리가 맥라렌과의 격차를 줄인 줄 알았다. 하지만 오늘 레이스에서 맥라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았고
그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던 점은 매우 실망스러웠다라고 말하며 낙담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경기 내내 우리가 맥라렌을 잡을 정도로 빠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단지 내 자리였던 2위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14그리드에서 레이스를 시작한 루이스 해밀턴은 순위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며 8위로 레이스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인터뷰에서 해밀턴은 퀄리파잉이 매우 어려웠다. 차량의 문제도 있지만 나의 문제도 있다 라고 말했고 차가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퀄리파잉에서 4위를 했던 조지 러셀은 레이스에서 3단계 추락한 7위로 레이스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러셀은 분명히 금요일과 토요일에 경쟁력이 있던 차량의 속도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페라리보다 앞서 있었는데 페라리는 레이스에서 갑자기 돌변했고 우리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며 당혹스러움을 나타냈습니다. 퀄리파잉에서 실격 처리를 받으며 19그리드에서 출발했던 알렉산더 알본은 비록 14위이긴 하지만 우리의 차량은 빠르며 이번 레이스에서는 앞차들에 걸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우리 차량의 강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몬자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FP3에서의 사고로 퀄리파잉에 참여하지 못했던 로건 사전트는 자신이 레이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를 수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차를 수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레이스에서는 속도가 약간 부족했다 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후반기의 첫 그랑프리인 네덜란드 그랑프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F1이 다시 시동을 건 가운데 이번 주에 연이어 있는 이탈리아 그랑프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탈리아 그랑프리 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상 포뮬러에 미친 남자 포미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